깊고 어두운 밤, 영혼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흔히 그 소리를 자신의 열정 혹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융의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면 그 열망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숨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완벽주의 얼마나 매혹적인 단어인가.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아 가장 눈부신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마치 신화 속 영웅이 불가능한 과업을 완수하려는 것처럼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 완벽의 추구가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끝없는 사막을 걷는 순례자와 같다. 목마름은 잠시 해소되지만 오아시스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만의 잔인한 신을 섬긴다. 그 신은 용서도 관용도 모른다. 오직 완전 무결한 결과만을 요구하며 조금의 실수도 치명적인 죄로 규정한다. 이 잔인한 신은 당신의 내면에 거주하며 당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시한다. 그 신의 이름은 초자아이며 때로는 그림자의 깊은 심연에서 비롯된 불안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융은 말했다. 그림자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의 총체다. 완벽주의자의 그림자는 실패와 무능력,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 그림자를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완벽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다. 완벽주의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신경증적 강박에 가깝다. 당신이 완벽을 추구할 때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옥죄는 철창이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게 만든다. 당신은 매 순간 타인의 기대와 완벽주의라는 괴물의 감옥 속에서 허덕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잊게 만든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대신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와 욕망을 무시하고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그 부정은 깊은 내면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결국 불안과 우울이라는 이름의 고통으로 발현된다. 어떤가? 당신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완벽주의자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조차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로 얼룩진다. 진정한 성장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융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개성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림자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그림자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밝은 빛만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자아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빛은 그림자를 통해서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완벽주의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우정은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깊어진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러한 진정한 교감을 회피한다. 그들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 불안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것은 혹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완벽에 대한 강박은 아닌가?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얽매는 족쇄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제 이 사슬을 끊어낼 시간이다. 완벽의 환상에서 벗어나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내라. 그것이 바로 불안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어릴 적 칭찬이라는 달콤한 독에 길들여졌을지도 모른다. 참 잘했어요라는 스티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미소 선생님의 인정.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계약이 새겨진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괴물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다. 이 씨앗은 자라나 당신의 영혼을 칭칭 감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도록 강요한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설명했다. 완벽주의자의 페르소나는 흠잡을 데 없는 성공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성실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 진정한 욕망, 그리고 내면의 혼란을 이 가면 뒤에 철저히 숨긴다. 문제는 당신이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면이 얼굴에 들러붙어 영혼의 피부를 뜯어내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너무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다가 현실에서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과 같다. 당신은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그 노력이 성공할수록 가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당신의 내면은 더욱 황폐해진다. 왜냐하면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가? 이 일은 내게 맞지 않아. 나는 지금 쉬고 싶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해. 이러한 속삭임은 당신의 진정한 자, 셀프가 보내는 신호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이 신호를 무시한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와 완벽이라는 신념에 갇혀 자신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을 듣지 못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영혼은 병들고 그 병은 불안이라는 열병으로 나타난다. 불안은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다. 내 영혼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네 자신을 외면하고 있어라고 외치는 절규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완벽해지려 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타인의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마치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안의 불꽃은 더욱 거세지고 당신은 결국 탈진하게 된다. 융은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인류 공통의 심리적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 영웅 원형은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려 한다. 완벽주의자는 이 영웅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영웅의 위대한 사명으로 착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린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할 줄 안다. 완벽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승리만을 추구한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전투이며 패배는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쉬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당신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들어보라. 그것은 혹시 완벽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외침은 아닌가? 불안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그것은 당신이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채찍질이 아니라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라는 따뜻한 조언이다. 완벽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그 자유는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내면의 평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며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이다. 당신의 영혼은 완벽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함을 원할 뿐이다. 그리고 온전함은 완벽함과는 다르다. 온전함은 빛과 그림자,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다. 완벽주의의 가면 뒤에 숨은 또 다른 원형은 신성한 아이, Divine Child이다. 이 원형은 순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이 원형의 힘을 경험한다. 세상이 우리의 놀이터이고 어떤 실수도 용납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이 아이의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완벽한 존재이며 완벽한 결과만을 내놓아야 한다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유지한다. 이러한 믿음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충돌을 낳는다. 현실은 불완전하며 실수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좌절하는 것처럼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이 좌절감은 종종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된다. 당신은 타인의 사소한 실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완전함은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다. 융의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 과정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회피한다. 그들은 완벽한 관계만을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관계는 결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고립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당신의 불안이 단순히 당신의 내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통해 세상과 맺고 있는 불건전한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비판이라는 잔인한 채찍을 휘두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조금의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자기 비판은 마치 내면에 살고 있는 잔인한 심판관과 같다. 이 심판관은 당신을 끊임없이 질책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융은 그림자, 샤도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라고 정의했다. 완벽주의자의 그림자는 무능력 나태함,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이 그림자를 깊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해 두려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당신을 괴롭힌다. 당신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당신의 내면이 겪는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약점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의성 직관,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숨어있는 보물 상자이기도 하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이다. 당신의 완벽주의는 사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완벽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쌓아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망치는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다. 불완전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 깊고 어두운 불안의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완벽주의자는 종종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그림자에 사로잡힌다. 융의 심리학에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형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적 원형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자의 경우 이 내면의 반쪽이 건강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통제와 완벽에 대한 강박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 사이로 불안이라는 독이 스며들게 한다. 남성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인 아니마를 억압한다. 그들은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믿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만이 삶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신념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섬세한 감정의 목소리를 스스로 억눌러 버린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건조하고 딱딱해지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상실한다. 아니마의 억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교감을 방해하고 깊은 고독을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고독감은 다시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들은 다시금 외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쓴다. 여성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공격적이고 단호한 측면인 아니무스를 부정한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 애쓴다. 그들의 삶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끝없는 희생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게 만들고 내면의 분노와 불안을 쌓이게 한다. 이 분노는 때때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거나 우울증이라는 형태로 내면을 파괴한다. 그들은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내면의 진실을 짓밟는 대가로 얻어진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작업은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내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둘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여정이다. 당신의 영혼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거부하고 온전한 자신을 원한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은 그림자의 투사 프로젝션에 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즉, 내가 싫어하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도 극도로 비판적이다. 그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나쁘다는 무의식적인 외침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와 실망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것은 혹시 당신 자신의 숨겨진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인을 향한 비판은 사실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 투사작용은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키운다. 당신은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과 세상 모두를 미워하게 된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투사된 그림자를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려야 한다. 나는 왜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싫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보라.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시작이며 불안의 근원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융은 말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한 운명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운명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들의 삶은 계획과 통제의 연속이지만 단 하나의 작은 실수에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탑과 같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세상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데서 온다. 당신의 영혼은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모두 어우러진 삶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을 것이며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완벽주의는 사실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이라는 신성한 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꿈 예술 상상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이 창조적 흐름을 막아선다. 당신은 완벽한 결과만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잉태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검증된 길만을 답습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완벽한 걸작만을 상상하며 붓을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창조성은 불완전함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실수와 결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존재의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의 영혼은 창조의 욕구를 끊임없이 보내지만 당신은 그 욕구를 불안이라는 이름의 족쇄로 채워버린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이 황폐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융의 심리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한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당신의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 당신은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과 배움을 무시한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당신은 마치 등산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다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과 소중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삶은 끝없는 허무감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성취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더 나은 무엇을 향한 갈망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된다. 그 갈망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은 더욱 짙어진다. 당신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묻고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불안의 근원이며 당신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완벽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서 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이다. 완벽주의의 굴레는 당신을 신성한 바보, 디바인 풀, 원형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원형은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기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축제로 여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 바보의 지혜를 거부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려 애쓴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지만 동시에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융은 말했다. 우리의 삶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완벽주의자는 이 대화를 거부한다. 그들은 오직 의식적인 통제만을 추구하며 무의식의 깊은 바다에 숨겨진 보물들을 외면한다. 하지만 당신의 불안은 바로 그 무의식의 바다에서 온다.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들, 억압했던 욕망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림자들이 당신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당신의 모든 불완전한 모습을 따뜻하게 포용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완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당신의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다. 당신은 완벽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셀프로 회귀하는 길에 서 있다. 이 길은 완벽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길이다. 온전함은 당신의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한 부분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진흙과 물, 그리고 태양을 모두 품고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자신의 뿌리로 삼아 아름다움을 피워낸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진흙, 즉 불완전함을 혐오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당신의 모든 실수와 실패, 모든 불완전함은 당신의 존재를 이루는 소중한 부분이다.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설명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아와 자기 셀프의 통합이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나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우리의 생각, 기억,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당한다. 반면 자기는 전체 인격의 중심이자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핵이며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담고 있는 시면의 지혜다. 완벽주의자는 자아의 통제에만 의존하며 더 큰 자기의 지혜를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의식적인 자아를 신처럼 숭배하며 그 자아의 완벽한 계획에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하지만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끌어간다. 진정한 삶의 지혜와 평화는 그 너머에 있다. 당신이 완벽주의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직관 깊은 내면의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향한 갈망을 속삭인다. 그것은 불안의 채찍질이 아니라 영혼의 따뜻한 조언이다.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칭찬이나 비판에 당신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모든 통제와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다. 자유로운 영혼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당신은 더 이상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평화는 억지로 만들어낸 고요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폭풍을 견뎌내고 얻은 내면의 평온이다. 이제 당신의 삶은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한 끝없는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감사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웃으며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온전한 기쁨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삶의 모든 측면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소중한 부분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깨어났다. 완벽주의라는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함이라는 빛을 향해 날아오를 시간이다. 자신의 모든 불완전함을 사랑하라.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